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전기보수공사가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인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행감 자료에 보니까요. 4억 3,400만 원이 비상발전기하고 전기 설비 보수로 해갖고 지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 행감 자료에 보니까 또 2억 8천만 원이 또 전기 설비 보수 공사로 또 지금 현재 공정률 50%를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매년 지금 중앙시장 노후 건물에 대해서 번영해서 원하던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이게 건물이 88년 그쯤에 준공되다 보니까요. 이 시설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지하부터 2층까지 3층 옥상까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선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서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예, 건물 안전 관계라든가 또 시설 노후 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차라리 지금 매년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보다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소방이면 소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게?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부서에서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걸 매년 이렇게 전기보수 공사를 해갖고 몇 억씩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만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다는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겠다면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번영회 자체에서 또 이 공사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전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막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지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좀 짚고 가주시고요. 예.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운영 지침에 4월 10일 날 개정이 됐으면요, 이거 부서에서 벌써 했었어야 돼요, 그죠?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시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는 어떤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하고 일부 개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시장, 내토시장, 역전시장이 보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정산해 보니까 수익금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을 시장 살리기를 참여하자고 우리 세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캠페인 하신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 보니까 11월에 아마 이게 학생들이 어떤 환경 개선 이벤트도 좋지만 온라인 적극 활용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자. 그리고 5일장 온라인 홍보도 하고 제천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쳤는데, 첫 번째 전통시장 홍보 UCC 등 영상물 제작해서 제천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맛집 탐방 등 학생들이 직접 촬영 제작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래야지만이 전통시장에 찾는 연령대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냈고, 주차 타워를 해갖고 접근성을 높여갖고 환경 미화원을 별도로 고용해서 청결을 유지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걸 이제 제천시 정책 반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나요? 저희가 파악된 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등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체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찾아봐서 세명대하고 해서 그 전통시장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상당히 제천시민이나 부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많은 사업을 공모 사업 해갖고 우리 제천시가 따가 지금 활용도 하고 있지만은 문제점은 이제 거기에 있는 당사자의 어떤 주최 측들 상인들의 어떤 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정책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젊은 층과 현재 상인들의 어떤 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천 그 화폐 발행 실적을 41쪽 보시면은 그 추진 현황이라든가 운영 실적에 대한 그 기준 날짜가 있어요. 보니까 유통 현황, 제천 화폐 지류형, 모바일형, 모아카드 이런 게 어떻게 기준 날짜가 다 이렇게 틀리게 했어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갖고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려니까 날짜가 다 틀리니까 그죠? 유통 현황은 10월로 돼 있고 지류나 모바일은 또 9월 30일 또 모아카드는 10월 24일 이게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작년에는 행감절에 통일성이 있던데 올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니 저희가 그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면 통일성이 맞춰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 아닐까요? 데이터를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오류된 부분이 있는가요? 금액을 준 금액 날짜라서 이때까지 실적이 나온 거고. 자료 제출 때문에 그러지. 예, 저기 이 자료 제출일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종합적으로 뭐 연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시면은 아니, 충분히 제가 요구하는 거는요 부서에서 이 기준 날짜를 뭐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이 많은 대량의 그 쉽게 해서 자료들을 검토를 하려면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이해하기 쉽고 질의를 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매년 잘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준 날짜가 틀렸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지금 44쪽에 해놓으셨어요. 이게 작년 거 행감 자료랑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분명히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올해 어떤 일자리 경제과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부서의 의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료책에 작년 자료랑은 거의 뭐 말 그대로 100% 똑같다. 그럼 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을 하면서도 굳이 문제점이나 대책을 이렇게 똑같이 뺏겨갖고 자료 제출을 하냐. 이게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화폐가 혹시 골프장도 가맹점으로 돼 있나요 지금? 에꼴리양은 돼 있습니다. 우리 킹즈락은 지금 안 돼 있고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걸 본인들이 와서 가맹점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꼴리양 말씀이십니까? 예. 에꼴리양은 본인들이 신청한 본인들이? 거고요. 예, 예. 이 지금 이 골프장 같은 경우가 지역 화폐의 어떤 이미지랑 맞나요? 일단 뭐 대중 서민 골프장 국민연구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고요. 거기는 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서민경제와 거리가 있는 역업이 아닌가요 혹시? 서민경제 우리가 이게 사실 지역 화폐가 우리가 지금 지역의 소상공들이나 어떤 외부로
우리 자금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골프장의 이 가맹점이라는 건 좀 뭔가 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랑 취재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일반 그래서 골프장- 지금 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지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지금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그 뭐라 그러죠? 유통시장이 큰 지금 장락동에도 생겼고 하사동에도 생겼고 또 저기 왕암동에도 있는 그런 그 판매점도 사실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이건 한번 좀 검토 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 지역화폐의 그 이미지랑은 전혀 상반된 그런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 공공 배달 뭐가 있지 않습니까? 46정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입자 수가 지금 13,000명, 가맹업소가 646개, 주문 건수가 5132건, 총 주문 금액이 한 12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자료 제출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 그 업소당 한 190만 원에 8개월을 지금 운영했죠, 그죠? 예, 8개월을 운영했으니까 업소당 보니까 한 23만 원꼴, 일을 한 만 원이 안 되는 꼴로 지금 주문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공공 배달 앱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20명도 안 되는 주문자 수가 있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평균 한 일일 이용자 수가 한 207명, 8명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을 그 공적 자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은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잘못하면 그 어떤 기로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거를.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업무 보고 때 어떤 모니터링단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게 특히 공공배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사용을 많이 해요. 그죠? 젊은 층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한번 전화해갖고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지금 배달을 하면은 배달을 주문을 하면 원래 알림톡이 오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우리 배달 모아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화하면은 죄송하다는 말. 자,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배달 모아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제가 한 3일 전에도 분명히 배달 모아 들어가서 시켰는데 거기가 영업 개시 전후로 떠갖고 직접 전화하니까 영업을 해요. 어제 한 3일 전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처음엔 배달료를 안 받았던 데예요. 근데 배달 모아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이제는 직접 전화를 해갖고 주문을 했는데도 배달료를 받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이 역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시에서 또 가맹점에 강제적으로 어떤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그네들이 도와줘야지만 이 배달앱이 성공을 할 텐데 그런 어떤 방법은 지금 혹시 없나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배달 모아를 운영한 지 이제 1년 좀 다 돼가고요. 그동안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또 대학생 모니터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 사용하는 층인 청년들의 이 배달 앱이 저희 제천 모아 배달 앱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도 들어보고서 개선을 또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계속 의견이 모아지면은 이 배달 모아가 그래도 시스템도 안정화되고 또 체계도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가맹점에서 이 포스기를 꺼놓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가맹점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몇 번은 경험을 해서 알아요, 이거를. 저희가 위탁업체 지금 대행업체를 통해 갖고 수시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하나 하면은 자기네들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배달무화를 신청을 했지만 시에서 요구해서 했지만은 그걸 꺼놓는 경우라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만 그냥 거기만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네. 배달무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꺼놓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강구 안 하면요. 지금 타 지자체 하루에 20건 주문받는 그런 그 배달 공용 배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나 위탁업체에서나 이거 열심히 지금 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 행감 자리니까 분명히 이건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그 46쪽에 아까 보면 주문 건수하고 그 쉽게 해서 주문 금액하고 좀 이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게 정확한지. 좀 많은 거는 운영 현황이 아마 많은 금액이 나와 있고 월별 했고 합계가 지금 11억하고 12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좀 부서에서 좀 이렇게 좀 공통으로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요거.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 데이터가 틀리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예. 아래하고 위하고. 그거 좀 지켜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주차장에 대해서 누락을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그 주차장 요금 입금 그 통장 내역을 보면요. 하루에 현금 300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 분명히 작년에 행감 서류로 제출했을 때 아마 제가 분명히 그걸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안 지켜주고 있고요. 주차 요원 있죠, 주차 요원. 인건비 노동 착취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올 보니까 초반까지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해 줬어요. 그거 분명히 개선하라고 작년 행감 자료도 제가 서류로 코로나 때문에 못해갖고 했는데 그거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